그날 이 집에서는 네 사람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 모두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살인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피가 남아 있었고 범인의 동선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누가 마지막으로 나왔는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기록의 구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하나의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그날 밤 집에 남아있던 사람에 대한 기록을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던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력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고 집안의 일정표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 외곽 하천과 산책로가 맞닿아 있는 단독주택 밀집 지역. 재개발이 몇 차례 미뤄진 뒤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집은 막다른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차량이 자주 드나들지 않았고 밤이 되면 사람 발소리보다 바람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리던 위치였습니다. 이 집에는 네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정호 43, 중소무역회사 영업직으로 주중 대부분을 외근으로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선영 41, 아이들을 돌보며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큰아들, 그리고 아직 유치원에 다니던 작은 아이. 이웃들은 이 가족을 조용한 집이라고 기억합니다.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도 없었고 늦은 밤 문을 세게 닫는 일도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잠깐 들렸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날 밤의 작은 이상함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남아있는 기록은 저녁 7시 40분 근처 편의점 CCTV에 아버지의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우유와 간단한 간식을 사고 봉투를 한 손에 들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게 이 가족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한동안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그날 밤 골목을 지나던 택배기사는 조사 과정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불이 꽤 늦게까지 켜져 있었어요. 보통 그 집은 애들 자는 시간이 빠른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말도 처음엔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불이 늦게 켜져 있는 집은 그 동네에 여럿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11시 무렵 하천 산책로를 지나던 동네 주민 한 명은 집 쪽에서 물이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수도관 터진 줄 알았어요. 근데 딱 그 집 쪽이었어요. 이 역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오래된 주택이었고 배관 문제는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원래부터 밤에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교사는 처음엔 단순 결석으로 처리했습니다. 겨울철 감기나 집안 사정으로 하루 쉬는 경우는 자주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오가 가까워질 때까지 아무 연락이 없자 학교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정상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마트에서 일하던 어머니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웃이 현관으로 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은 없었고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억지로 보려 해도 커튼이 내려가 있어 안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웃은 혹시 어디 놀러 간 건가? 라는 생각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관 앞에서 발걸음을 옮기기 전 이웃은 한 가지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집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생활 냄새가 났다는 것. 음식이 타는 냄새도 부패한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막 사람이 머물다 잠깐 자리를 비운 집에서만 나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이웃은 그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없는 집 냄새는 아니었어요. 그게 이상했어요. 결국 오후가 되어 동사무소를 거쳐 경찰이 출동합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창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파손 흔적은 없었습니다. 현관문 역시 강제로 열렸던 흔적은 없었습니다. 관리 기록상 최근 수리 내역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경찰이 들어간 순간 공기는 갑자기 무거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안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신발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거실에는 아이들 장난감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 안 어딘가에서 물이 흘렀던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욕실 바닥 그리고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 쪽. 아직 경찰은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까지도 누구도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방 문을 여는 순간 상황은 되돌릴 수 없게 변했습니다. 그 방 안에는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잠든 모습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간 경찰은 즉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피는 이미 굳어 있었고 방 안에는 이상하리만큼 저항의 흔적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이 방 하나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씩 문을 열 때마다 사람들은 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집 안에 있었습니다. 도망치려다 잡힌 흔적도 아니었고 외부로 끌려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집 안에서 차례로 멈춰 있었습니다. 경찰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현장은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러나 너무 침착했다. 그리고 그날 밤 수사관 한 명은 보고서 말미에 이 문장을 남깁니다. 누군가는 이 집을 서둘러 떠나지 않았다. 그 문장은 이후의 모든 기록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날 이 집에서는 네 사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확인하지 못한 채 한 사람은 그 집에 조금 더 머물렀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읽고 있다면 아마도 이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겁니다. 그 사람은 왜 바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안방을 나와 경찰은 잠시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4명이나 있었던 공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소리가 없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색연필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린 듯 종이는 아직 깨끗했고 모서리도 말려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 흐른 집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부엌 쪽으로 이동하자 싱크대 위에는 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쯤 마신 물, 컵 안쪽에는 입술이 닿았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컵을 쉽게 치우지 못했습니다. 누가 마셨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는 원래 4명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누가 어디까지 그 집에 있었는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부엌 바닥에는 아주 옅은 물기 자국이 발자국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맨발이었는지 양말을 신었는지는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젖은 발이 거실 쪽으로 몇 걸음 더 이동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현관 앞에서 끊겨 있지 않았습니다. 끊긴 곳은 집 안쪽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뜻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불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은 채 깔려 있었습니다. 잠자다 갑자기 일어난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간이 멈춘 방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경찰 중 한 명은 그 방에 조금 더 오래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방에서는 이상하게도 공포보다 적막이 먼저 느껴졌다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가 스스로 크게 들렸다고. 그 집에서 가장 이상했던 건 싸움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자도 넘어져 있지 않았고 그릇이 깨진 곳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다 붙잡힌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 집에서 벌어진 일이 순식간에 끝났다는 뜻이기도 했고 어쩌면 서로가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었다는 뜻처럼도 느껴졌습니다. 집 안전화기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화기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은 그 전날 저녁 아버지가 회사 동료와 나눈 짧은 통화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발신도 어떤 수신도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들은 집안에서 모두 발견됐습니다. 배터리는 꺼져 있지 않았고 알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 사이에 누군가 도움을 요청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는 현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갑도 제자리에 있었고 귀중품이 사라진 흔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진 일은 돈 때문도 즉각적인 분노 때문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는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급하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웃 중 한 명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에 현관불이 잠깐 켜졌다가 꺼진 걸 봤어요. 근데 그게 경찰차 불빛은 아니었어요. 그 말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졌습니다. 새벽의 불빛은 착각일 수도 있었고 이웃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며 흐려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수사관들은 서로를 한 번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 집의 현관불은 자동 센서가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스위치를 눌러야만 켜지는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그날 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켰다는 뜻이 됩니다. 집 안에 있었던 사람은 4명이었고 그중 그 누구도 다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을 켠 손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수사는 그날 밤의 시간을 분 단위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 있었고 누가 나중에 있었는지, 누가 이 집을 집처럼 다뤘는지, 그리고 왜 그 사람은 서둘러 떠나지 않았는지 아직은 아무도 확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된 순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진 일은 한 번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는 이 집 안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 동안 아무 방해도 받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부터 이 사건을 더 이상 단순한 살인으로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것. 지금까지의 정적은 시작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집은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남겨두고 있으니까요. 당신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걸.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본 뒤 경찰은 다시 거실로 모였습니다. 누군가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을 법도 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가구들은 여전히 가족의 것이었고 그 위에 다른 사람이 앉았을 가능성을 쉽게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낮인데도 골목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지나가던 사람이 한두 명쯤은 있었을 시간인데 그날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 안 공기는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환기가 되지 않은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창문을 열어 공기를 한번 바꿔놓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실은 천천히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집의 공기를 의식했다는 뜻이니까요. 부엌 옆 작은 방에는 세탁기가 있었습니다. 세탁기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는 물기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막 사용한 흔적처럼 보일 정도는 아니었지만 분명 완전히 마른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세탁기 안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문을 다시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씻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현관 근처 신발장에는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의 신발은 모두 있었고 아이들 운동화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발장 아래쪽 잘 보이지 않는 공간에 낯선 흙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흙은 집 앞 화단의 흙과 조금 달랐습니다. 더 검고 더 축축한 느낌의 흙이었습니다.
집 뒤쪽 하천 쪽 산책로에서 흔히 밟히는 흙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 흔적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날에서야 눈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수사는 자연스럽게 집 밖으로 확장됐습니다. 하지만 집 밖에서는 이상할 만큼 단서가 적었습니다. 골목에는 발자국이 남아있지 않았고 담장 위에도 긁힌 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누군가 급히 뛰어넘었다면 남았을 흔적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사람은 이 동네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을 떠올리며 이웃들의 기억을 하나씩 모아보니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들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울음소리도 어른의 다툼 소리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대에 들렸다는 건 문 닫는 소리, 수도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현관불이 켜졌다 꺼진 순간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소리는 일상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밤을 그저 조용한 밤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오래 머문 흔적은 거실과 부엌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가족이 모여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던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을 가능성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밤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은 잠시 후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치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크게 주목받지 않았지만 집안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사람, 서두르지 않는 사람, 굳이 집안에 불을 켜고 물을 쓰고 컵을 꺼낸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이 그곳에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이 집은 가족의 집이었을까요? 아니면 잠시 동안 다른 누군가의 집이었을까요? 그 질문은 아직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진 일은 외부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사건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는 이 집 안에서 숨을 고르고 생각하고 움직였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 지금까지 드러난 건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집은 아직 자기 이야기를 절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점점 더 가까운 곳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답답함 역시 아마 그날 밤 이 집 안에 남아있던 공기와 닮아 있을 겁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그늘이 벽과 가구 사이에 천천히 길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조명을 켜지 않은 채 집안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불을 켜는 순간 이 집이 너무 평범해 보일까봐 오히려 꺼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평범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상함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부엌과 거실 사이 가족이 가장 많이 머물렀을 공간에 한동안 아무도 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 자리에 서면 그날 밤 누가 거기에 있었는지를 상상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늦게 발견된 것은 의외로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식탁 아래 의자 다리 옆에 작게 떨어진 비닐 조각 하나, 간식 봉투의 일부처럼 보이는 그것은 아이들이 뜯어먹다 흘린 것인지 아니면 그날 밤 누군가가 버린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이 식탁 위가 아니라 바닥에 있었다는 점이 사람들을 멈춰 서게 했습니다. 누군가는 식탁에 앉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서서 무언가를 먹었거나 잠깐 머물다 내려놓았거나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그 공간을 자신의 동선으로 사용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자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차 소리도 사람 목소리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과 비슷한 시간대였습니다. 수사관 한 명은 창가에 서서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아무도 없는 골목, 그리고 그 골목 끝에 이 집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숨기기 좋은 집이 아닙니다. 골목은 짧고 담장은 낮고 눈에 띄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밤 누군가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숨은 게 아니라 숨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이 동네에서 이상해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불이 켜져 있어도, 물이 흘러도, 문이 열렸다 닫혀도 의심받지 않을 사람.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풍경에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으니까요. 집안을 나서기 전 수사관들은 현관에 다시 섰습니다. 문은 안쪽에서 잠글 수 있는 구조였고 잠금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밖에서 강제로 연 흔적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마치 사람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느낌은 여러 사람이 같이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사관들 중 누구도 이 집 근처에서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떠나면서도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분명 네 사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그 빈 시간 속에서 누군가는 이 집을 조심스럽게 사용했고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사건의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아직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만은 분명해졌습니다. 이 집은 그날 밤의 일을 전부 말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그 침묵이 조금씩 사람들을 가까이 끌어당기기 시작할 거라는 것.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한 발은 그 집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지고 나자 집은 주변 풍경 속으로 더 깊이 잠겼습니다. 낮에는 눈에 들어오던 구조가 밤이 되자 오히려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두워진 집을 더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마치 집이 아니라 누군가의 등 뒤를 보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동네는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줄였습니다. 골목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거나 인사를 하더라도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집 근처를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속도를 조금씩 올렸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모두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골목으로 공을 차지 않았고 어른들은 산책로 방향으로 길을 돌렸습니다. 누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그 집을 피하게 됐을 뿐입니다. 집 안에서는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눈에 띄는 건 여전히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문 손잡이에 미세한 닦인 흔적, 부엌 조리대 위에 물자국, 거실 바닥에 살짝 밀린 듯한 의자 다리, 모두 큰 단서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들이 이상할 만큼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집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불필요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생활을 완전히 망가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점이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망가뜨리지 않았다는 건 조심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수사관들은 시간을 다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었을 시간, 부부가 거실에 있었을 시간, 집안의 불이 켜졌을 시간, 그 사이 어딘가에 누군가의 시간이 겹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겹침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밀려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집 뒤쪽 하천 산책로로 이어지는 길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밤에도 사람이 드물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 늦게 귀가하는 사람, 잠깐 바람을 쐬는 사람, 누군가 그 길을 통해 왔다가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반대였습니다. 그 길로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점, 발걸음이 급해진 흔적도 넘어진 흔적도 숨이 가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 길은 도망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들어오고 나가고 다시 지나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상의 길이었습니다. 이웃 중 한 명은 며칠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 불이요. 밤마다 켜져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그 말을 곧바로 부정했습니다. 전기 공급은 이미 차단됐고 집 안에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웃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빛이라기보단 밝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창문이 아니라 집 전체가. 그 말은 이야기처럼 들렸고 사람들은 그를 지나치게 예민해진 사람으로 여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말을 다른 사람도 했습니다.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귀신을 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들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기척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기척은 무섭다기보다 익숙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이 동네 사람인 것처럼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생활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닦인 수도꼭지, 움직인 커튼, 살짝 위치가 달라진 거실 러그. 누가 보면 수사 과정에서 생긴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 하지만 그 변화들은 항상 수사가 멈춘 시간대에 나타났습니다. 집을 비워둔 밤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확인된 시간. 그때마다 아주 미세한 차이가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 집을 하나의 장소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 그 집은 사건의 현장이 아니라 사건이 일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집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고 그 상태는 의도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문득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집에 머물렀다면 이 집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숨을 곳이었을까? 기다릴 곳이었을까? 아니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장소였을까? 그 질문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문제는 이미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것. 지금도 누군가의 시간과 겹쳐지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조금씩 사람들의 일상을 침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의 밤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편안하지 않았고 익숙하지만 안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 집을 어떻게든 피해서 살아가는 방향을.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이 집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보지 않으려 할수록 더 또렷해지는 것처럼 이제 이 사건은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 동네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아직 대답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천천히 가라앉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점점 숨쉬기 어려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사람들은 이 집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쓰게 됐습니다. 처음엔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갔고 나중에는 그 길이 원래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집 앞 골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사람들 기억 속에서는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괜히 창문을 확인하게 되는 습관. 문을 잠그고 나서도 한 번 더 손잡이를 잡아보는 행동. 라디오를 켜두거나 TV 소리를 평소보다 크게 올리는 일.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을 직접 보지 않아도 그 집의 이야기는
동네 안쪽으로 조용히 번졌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낸 것도 아니었고 누가 크게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장 보러 나온 길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경비실 앞에서 짧게 오가는 말들 속에 조금씩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 집 아직 그대로래요. 철거 안 하나 봐요. 밤에 보면 괜히 기분이 이상해요. 그 말들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느낌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엔 움직임이 적어 보였습니다. 집 안에 있던 것들은 하나씩 정리돼 상자에 담겼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처음의 조용함과 달랐습니다. 처음의 조용함은 아무 일도 없던 집이 조용함이었고 지금의 조용함은 너무 많은 일이 지나간 뒤에 조용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자리는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머물렀던 시간으로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집도 그랬습니다. 집 안에 더 이상 움직이는 물건은 없었지만 어디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직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원래 놓여 있던 물건들, 소파 옆에 두던 아이들 가방, 현관에 놓이던 슬리퍼 위치, 그 모든 게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집을 완전히 비어 있는 공간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치 잠깐 외출한 사람을 기다리는 집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동네 아이들 중 한 명은 며칠 뒤 부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집에 아저씨가 다시 온 것 같아. 부모는 깜짝 놀라 아이를 혼냈습니다. 괜히 이상한 말을 하지 말라고, 그 집엔 아무도 없다고. 아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아이는 혼자서는 그 골목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른들 역시 아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느꼈다고 말했고 확신은 없지만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상한 건 그 느낌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불편함이었고 그 다음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 느낌이었고 나중에는 분명히 사람이 있을 법한 자리를 피해서 걷게 됐습니다. 집 앞 가로등 아래, 담장 옆 그림자, 현관 근처의 어두운 공간. 그 어디에서도 실제로 사람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들은 자연스럽게 비워졌습니다. 수사관들 중 한 명은 집을 마지막으로 나서며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집은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 그냥 사람이 남아있게 만든다. 그 말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생각은 여러 사람의 머릿속에 겹쳐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누군가가 이 집에 머물렀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주 멀리 떠났을까? 아니면 이 근처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을까? 그 질문은 불안한 상상을 부르기보다는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에서 낯선 얼굴이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새로 이사 온 사람을
기억하지 않았고 아무도 갑자기 사라진 사람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람들을 더 깊이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끝난 게 아니라 생활 속으로 섞여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 하루하루가 예전과 똑같이 흘러가는데 그 안에 설명되지 않는 무게가 하나 더 얹힌 느낌. 당신도 지금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집에서 가장 무서운 건 보지 못한 장면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시작된 일상이라는 걸, 그리고 그 일상 속 어딘가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시간이 함께 걷고 있다는 걸.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 집을 사건의 장소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이유를 붙이지 않아도 서로가 무슨 집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과거형으로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끝난 일이 아니라 계속되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동네 슈퍼주인은 밤마다 문을 닫고 난 뒤 가게 안을 한 번 더 둘러보게 됐다고 합니다. 전에는 불을 끄고 바로 셔터를 내렸지만 이제는 뒤쪽 창고 문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누가 들어온 흔적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누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웃으며 나왔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는 한 노인은 밤마다 같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걷는 꿈이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거실, 불이 꺼진 부엌, 그리고 문이 닫혀 있는 방들. 그는 그 집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늘 현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지는 않았고 그저 문 앞에 서서 안쪽을 가만히 느끼기만 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날은 유난히 하루가 길었다고 합니다. 잠깐 낮잠을 잔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 있었고 라디오를 켜면 같은 뉴스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느낀 게 아니라 자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잠깐 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건 그런 이야기가 그 노인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깐 눈을 붙였을 뿐인데 아침이 너무 빨리 왔다거나 반대로 한밤중이 끝없이 이어진 것 같았다는 말들. 그 말들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나왔지만 묘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모두 그 집을 의식한 뒤부터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수사관들 역시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일상에 그 집이 끼어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한 수사관은 퇴근길에 문득 뒤를 돌아봤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기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집에 들어가면 현관불을 한참 동안 켜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불을 끄면 집안이 너무 빨리 조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조용함이 익숙한 조용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 없는 사람들까지 비슷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자 이제는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누군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집에서 문제가 되는 건 살인 자체가 아니라는 것. 그날 밤에 끝난 건 네 사람의 시간이었고 다른 한 사람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 사람은 도망치지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를 옮겼을 뿐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인지는 아직 아무도 정확히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멀리 가지 않았다는 걸. 이 동네 어딘가에서 지금도 평범한 얼굴로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은 상상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살아남은 흔적은 공포가 아니라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숨은 흔적도 광기 어린 행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함과 익숙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이곳이 낯설지 않았다는 뜻처럼 보였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하나의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건 범인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점이 아니라 그가 지금도 누군가의 이웃일 수 있다는 점이라는 걸. 그리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동네에서 편하게 잠들지 못하게 됐습니다.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눈을 감아도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 집에 남아있던 사람은 그 집에만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당신 역시 이 지점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만약 아직도 어딘가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와 같은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질문은 아직 대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대답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시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일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 집은 결국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도 적극적으로 말을 꺼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없애자고 말하기엔 찜찜했고 남겨두자고 말하기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집처럼. 시간이 지나자 창문은 먼지가 쌓였고 담장에는 잡초가 자랐습니다. 하지만 집이 완전히 비어 있다는 느낌은 끝내 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집 주변은 늘 깨끗했습니다. 누가 치운 것도 아닌데 쓰레기가 쌓이지 않았고 담장 앞 낙엽도 한쪽으로만 모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기적으로 그 앞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 동네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조금씩 이사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들 혹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그 집을 특별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골목 끝에 있는 오래된 집 하나로 여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집 옆을 지날 때면 그들 역시 자연스럽게 걸음을 늦췄습니다. 누가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속도가 그렇게 조절됐습니다. 밤이 되면 그 집 근처에서 전화 통화가 유난히 짧아졌습니다. 웃으며 걷던 사람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누군가 듣고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끝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비슷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건 그 이후였습니다. 문을 닫을 때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잠들기 전 집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 창문을 닫았는지 불은 껐는지 현관 잠금은 제대로 됐는지 이런 행동은 불안 때문이 아니라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어딘가에 확실히 모르지만 분명히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확신.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입에 올리지 않으려 했지만 그날 밤에 대한 생각은 각자의 방식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뉴스를 보다 비슷한 사건을 보면 채널을 돌리지 못했고 누군가는 골목에서 낯선 발소리를 들으면 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행동들은 공포처럼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행동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확실히 사라진 것은 네 사람의 시간뿐이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모두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동네의 동선 속에, 밤의 소리 속에, 그리고 누군가는 그 잔여물 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능성은 지금도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계속 겹쳐지고 있는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어제의 밤과 오늘의 밤이 아주 얇은 막 하나만 두고 붙어 있는 것처럼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읽고 있다는 사실도 어쩌면 그 얇은 막 위에 서 있다는 뜻일지 모릅니다. 이제 당신이 이 화면을 닫고 난 뒤에도 골목의 불빛이나 집안의 정적이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당신이 사는 현실의 어딘가와 맞닿아 있으니까요. 이 집에 대해 더 이상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사람들은 다른 사건들에 관심을 옮겼습니다. 서류는 정리됐고 현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완전히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그 집에 남아있던 사람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붙잡히지도 않았고 사라졌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야기 속에서만 빠져나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는 현재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는 지금도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웃처럼 동네 사람처럼 아주 평범한 얼굴로 우리는 그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고 이미 스쳐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록은 누군가를 겁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확인되지 않은 빈자리가 얼마나 오래 사람들 곁에 남을 수 있는지를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서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밤을 지나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서 여기까지가 오늘의 밤의 서사였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 무거워졌다면 그건 당신이 이 기록을 제대로 따라왔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런 기록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도 무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